말씀 말 그대로 신세계 새로운 시대가 막 열렸네 조용한 아침엔 나라 이제 때가 온 것 같아 시대의 부름을 받아 무지의 문을 닫아 전부 달라져서 신세계 개화기가 막 열렸네 격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학교는 문을 열어 배움의 가치 100년의 미래를 걸어 배고픔보다 더 심각한 못 배운 사람들이 못 깨운 미래의 희망과 다음 세대의 꿈을 교육만이 이룰 수 있어 그래서 네가 알고 싶은 게 뭐야 영어 산술 지리 역사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것들 전부 다 배울 수가 있어 더 나은 삶을 위해 가르칠 수 있어 더 나은 미래 위해 모두 학교에 가자 모두 학교에 가자 조선팔도 학교는 늘어나고 배움에 목말랐던 사람 모두 깨우쳐 하지만 이런 뭐야 신성한 배움터에 총칼이들이 닥쳐 우리 민족의 교육이 창살에 갇혀 학교를 지배한 제국주의 그들이 뽑으려는 놀이뿌리 모든 게 멈춰버린 암흑의 시간 그것은 바로 국권 침탈 체력 경례 기립 작성 선생님은 무서웠고 또 다른 전쟁을 봤어 창시 개명 신사 참배 황국 신민 우리말을 쓰면 잡혀가는 세상 식민지 하지만 절대 잊지 않지 소리 높여 부른 노래 우리 노래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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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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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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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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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진 않았지만 우린 해냈어 억눌렸던 시간 참아왔던 눈물 그건 바로 해봐 근데 이건 또 뭐야 왜 또 팡팡대 제발 공부 좀 하자는데 학교가 문 닫네 한많은 피난살이 서름도 많아 너희들은 해봤니 천막학교 수업 말야 가나다라 마바사 ABCD EFG 1, 2, 3, 4, 5, 6, 7 배우고 또 배웠지 그래도 배는 고파 보릿고개 거쳐 잘 살아보세 새마을 운동 만원 버스 콩나물 교실 입시 지역 과외 공부 평준화의 뺑뺑이 교련 시간 야자 시간 이것은 하나의 시대 우리 학교 오래된 학교 자랑스런 학교 민주화의 열망 속에 근대 교육 100년 또다시 새날이 열렸으니 그 얘기 들어봐 일본의 패배와 함께 찾아온 광복. 해방 후 한반도는 남북으로 나뉘었고 남한 지역에는 미군이 주둔하며 일제의 잔해들을 청산해 나갑니다. 학교에도 해방의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학생들은 다시 모여들었고 교정은 배움의 열기로 가득 찼죠. 학교에서 만난 가장 큰 변화는 수업의 내용이 일본어에서 다시 한국어로 바뀐 것이었습니다. 미 군정은 조선어학회에서 만든 한글 교과서를 수십만 부 찍어 각 학교에 배포했습니다. 지난 36년간 일본어를 써야 했기 때문에 한글을 잘 모르는 교사도 많았는데요. 학생은 물론 교사들도 함께 한글 첫걸음을 펼쳐놓고 우리 글을 배워갔습니다. 미 군정은 남한의 학제를 단선형으로 개편합니다.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각 3년, 그리고 대학교 4년,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6334 학제지요. 또 홍익인간을 교육 이념으로 강조했고 학교 시설을 충원해 나가는 동시에 대학 교육 제도도 재편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주도로 미국의 입장에서 시행됐던 교육제도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교육제도를 우리 스스로 만들자는 목소리가 이때부터 커지게 됩니다. 해방 이후에 가장 그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했던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첫 번째는 교과서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과연 어떤 언어로 가르쳐야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논란이 가장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관련돼 있어서는 일본어로 다 교육을 했기 때문에 교과서라고 하는 거가 공식화된 게 거의 없었고 또 미군들이 만든 교과서라고 하는 걸 가져오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우리나라에 맞추려면 또 다 번역을 해야 되고 내용도 좀 다르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게 되고 하다 보니까 교과서에 해당되는 부분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그것을 한글화 작업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에 맞게 이제 가르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해방 이후에 벌어졌을 때 가장 큰 문제였다. 일제가 대한제국의 궁궐 안에 세웠던 일본인을 위한 학교 경성중학교도 광복과 함께 폐교됩니다.
이후 미 군정 항모국에서 이를 인수해 서울 중고등학교를 세웠는데요. 당시 김원규 초대 교장이 취임하면서 새 교육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이어갑니다. 전국에서 우수한 교사들을 수소문에 모았고 선진국의 영재 교육 방식을 도입해 수업의 질을 높였습니다. 일제가 행했던 탄압과 억압의 교육이 아닌 우리의 힘으로 시작된 교육개혁, 교육의 해방이었습니다. 김원규 교장을 비롯한 당시 교육가들의 힘쓴 교육 해방의 노력은 전국의 학교에서 동시에 이뤄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36년간 억압받았던 우리의 교육은 지독했던 일제의 그림자에서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해방과 함께 찾아온 자유 속에 학교는 활기를 되찾아갔죠. 그리고 지금의 학교를 만든 뿌리가 됐습니다. 혁명이라고 불려질 만큼 뜨거웠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잠시 폐교했던 이 학교도 해방과 함께 복교해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우리 교과서 48페이지 펴주세요. 3.1운동과 60만세운동 등 전교생이 독립운동에 참가하며 항일 정신을 이어갔던 광주의 수피아 여자고등학교입니다. 일제 강점기 민족주의자와 선교사들이 세웠던 수많은 사립학교들은 일제에겐 눈의 가시와 같았습니다. 일제는 온갖 핑계를 대며 사립학교들을 탄압했는데요. 1908년 유진벨 선교사가 설립했던 수피아 여고는 일제가 강요하던 국어 말살 정책과 신사 참배를 거부하면서 1937년 9월 학교 스스로 문을 닫았습니다. 대개 선교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었던 사학을 공립학교만큼 통제가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는 없애고 싶은 마음에 굉장히 많이 트집을 잡고 그랬었는데 신사참배를 강요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유아래 교장선생님이 결단을 내려가지고 이런 상태에서는 학교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못 된다. 일단 폐교를 하자. 어찌됐든 폐교하기 전에 지금 최고 학년에 있는 학생들은 꼭 졸업을 시키고 다른 학년들은 할 수 없이 폐교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고 이제 떠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37년 9월 6일 날 폐교를 전격적으로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진 폐교라는 폐교를 당한 게 아니라 자진 폐교라는 조금 다른 학교하고 특징이 있고 조국의 광복과 함께 이 학교 출신의 동문과 교사들이 힘을 모아 복교의 노력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1945년 12월 다시 문을 열게 됐죠. 일제 강점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광주의 대표적 여성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은 수피아 여고. 일제의 탄압에 맞섰던 자진 폐교의 역사는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남았습니다. 학교가 폐교되면 굉장히 절망적이겠죠. 아무래도 제가 하고 있던 공부도 있고 하고 싶은 공부도 있는데 그 모든 게 끊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절망적일 것 같습니다. 자발적으로 학교를 다시 복교한다든지 하고 또 주도적으로 그런 독립운동들을 진행했다는 거에서 굉장히 자긍심을 느끼게 됐어요. 이렇게 역사가 깊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선배님들 중에서 굉장히 훌륭하신 일을 하신 선배님들이 많으세요. 가지고 그런 선배님들이 나중에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후배가 될 수 있도록 작은 행동 하나도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생활하고 있어요.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해방과 함께 시동을 걸었던 모든 분야의 개혁이 중단되고 말았죠. 전쟁 발발 후 단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했고 이후 연합군은 부산까지 밀려가게 됩니다.
학생들도 나라를 구하기 위해 전쟁터로 뛰어들었습니다. 서울 시내 학교에 학도 호국단 학생들이 모여 비상학도대를 결성하고 직접 군대에 입대해 싸우기도 했습니다. 어린 소년에서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학도 의용군이라는 이름으로 참전한 학생들은 대략 3만여 명. 후방 지역이나 수복 지역에서 힘을 보탰던 학생의 수는 무려 20만이 넘었습니다. 연합군의 북진이 시작된 후 1950년 8월 동부전선 최대의 격전지 포항에서 치열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국군 3, 4단이 자리를 비운 사이 북한군이 공격을 시작한 겁니다. 결국 교정에 매복해 있던 71명의 학도병들과 전투가 시작됐는데요. 장장 11시간 반 동안 이어진 이 전투로 48명의 학도병이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이 값진 희생으로 국군은 포항 탈환과 전세 역전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배움을 향한 열정은 계속됐습니다. 피난민들이 몰려들었던 부산을 중심으로 임시 천막학교가 생겨나기 시작한 건데요. 학교의 교장과 교사들이 나서 숲속이나 하천가 공터, 마을 앞 광장 등 수업을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칠판을 걸고 아이들을 모아 가르쳤습니다. 전쟁도 막을 수 없었던 뜨거운 교육열. 고된 피난살이 속에서도 낡은 천막 아래 모여든 아이들의 눈빛은 또렷이 빛났습니다. 미 군정의 도움으로 만든 전시 교과서가 배부됐는데요. 전쟁의 상황을 반영한 교육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떠났던 피난길. 생사가 오가는 전쟁통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어야 했던 아픔의 역사. 지금도 부산 시내에는 애달팠던 피난 시절을 상징하는 계단이 남아 있습니다. 40계단은 6.25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게 된 곳인데요. 당시에는 이렇게 주변에 큰 건물들이 없었고 그냥 돌로 만들어진 그런 계단만 있는 그런 곳이었고요. 40계단 위쪽으로는 이제 주로 환자촌을 중심으로 한 피난민들의 주거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부두 노동을 하거나 시장에서 자판을 하거나 해서 힘들게 노동을 하고 이 40계단을 통해서 주거 공간으로 올라갔던 건데요. 어려운 시기라도 다들 공부를 시키고자 하는 그런 열의들이 있었으니까 이 피난촌을 중심으로 해서 군데군데에 가설 그런 학교들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런 과정들 속에서 피난민들이 책을 팔기 시작하면서 그 책들이 또 교육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또 팔려나가면서 이렇게 형성이 된 것이 보수동 책방골목이라고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란 샤츠 입은 말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나는 좋아. 전쟁이 남긴 상처는 컸습니다. 교육을 비롯한 모든 것을 정상의 궤도로 끌어올리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는데요. 그 혼란이 잦아들기도 전에 4.19와 5.16을 거쳐 강력한 사회 통제와 국가 주도의 제3공화국이 들어섰습니다. 이른바 경제 발전과 교육의 기회가 확대된 시기였죠. 해방을 시점으로 폭발했던 국민의 교육열은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전후 베이비붐 세대가 겪었던 콩나물 교실이 이때 등장했는데요. 1960년대 초등학교의 한 학급당 학생 수는 평균 70에서 80명. 학생은 많고 교실은 제한돼 있다 보니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 2부제 수업을 해야 했죠. 한 반에 30명 남짓한 요즘의 교실과 비교해보면 왜 콩나물 교실인가 알 수 있겠죠? 학부모에 대한 관심이나 교육에 대한 열정에 대한 것이 가장 극대화된 시점이 50년대 후반, 그 다음에 60년대 초반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대체로 좋은 중학교, 좋은 고등학교 또는 명문 중학교, 명문 고등학교라고 하는 거는 다 시험을 통해서 학생들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가 있다 보니까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고 얼마만큼 우리 자녀가 시험을 잘 봤는지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이 무렵 소위 인류학교들이 생겨난다. 대학교는 물론 인류중학교, 인류고등학교 하는 식으로 학교들이 서열화된 것이다. 당시 인류중학교 진학은 같은 계열의 고등학교 진학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인류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이 가장 치열했다. 당시의 중학교 입시난은 심각했다고 합니다. 한 문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중학 입시를 둘러싼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1964년 대표적 사건이었던 무줍 파동의 계기가 된 엿기름 대신 넣어도 좋은 것의 답은 뭘까요? 정답은 디아스타제. 하지만 당시 무즙이라고 답을 적은 학생들도 꽤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엄마들의 치맛바람이라는 말도 생겨납니다. 엿을 만드는 방법을 묻는 자연과목 문제에서 정답인 디아스타제 말고도 답이 하나 더 있다는 주장이었다. 단 한 문제 때문에 당락이 결정되는 치열한 입시 경쟁,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이었다. 학부모들은 무즙으로 만든 엿을 들고 서울시 교육위원회에 몰려가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적 공방으로까지 이어졌고 법원은 학부모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결국 1969년 치열했던 중학교 입시는 철폐됐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서울시내 중학 입학을 위한 무시험 추첨이 4개 학군별로 일제히 실시되었습니다. 중학 무시험 제도가 실시되면서 추첨을 통해 입학할 중학교를 정하게 됐죠. 추첨대 앞에선 어린이들은 저마다 정성껏 추첨기를 돌려 번호가 적힌 추첨알을 뽑았습니다. 한편 학부형들은 긴장된 마음으로 추첨해서 학교가 정해질 때까지 마음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 부존 자원이 별로 없는 우리나라에서 성공을 하려면 인적 투자밖에 없고 또 결국은 자녀 교육을 잘 시키는 게 최고 성공적인 자녀 교육이다라고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교육을 중시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었지만 우리의 부모님들이 정말 자녀 교육에 또 올인한 그런 이제 학부모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무줍 파동에서 비롯돼 엄마들의 치맛바람까지 몰고 온 중학교 입시난. 무시험제 시행으로 심각했던 중학교 입시난은 사라졌지만 그 고통은 다시 중학생들에게 옮겨갔습니다. 결국 고등학교 입학 역시 학군별 추첨으로 하는 고교 평준화 정책이 시행됩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중학교, 고등학교의 취학률은 90% 이상으로 급상승하게 됐죠. 이 시기 중학교 무시험 제도와 고교 평준화 정책은 우리나라 교육사에 큰 영향을 준 제도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71년 1월) 서울의 경기여자중학교에서는 마지막 졸업식이 치러졌습니다. 무시험 평준화의 영향으로 전국의 14개 중학교가 문을 닫게 된 건데요. 이전까지 모두가 진학하기를 바랐던 소위 인류중학교, 명문중학교들이었습니다. 함께 있던 모교의 마지막 졸업생이 된 소녀들은 새로 입학한 후배들이 없어서 선배들이 불러주는 졸업가를 들으며 사라지는 모교와 아쉬운 작별을 해야 했습니다. 근면, 자조, 협동정신을 내세우며 지역개발에 붐을 일으킨 새마을운동도 이 시기에 시작됐죠. 마을의 낡은 초가지붕은 헐려나갔고 새 슬레이트 지붕이 씌워졌습니다. 학교에도 새마을운동 바람이 불었습니다. 새마을 담당 교사의 지도로 학생들은 매일 아침 일찍 마을 어귀에 나가 청소를 했습니다.
이 무렵 범국민적으로 혼분식 장려 캠페인이 시행됐습니다. 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식생활 개선 운동이었는데요. 쌀이 부족하니 보리나 수수 같은 잡곡을 섞어 먹자는 혼식, 밀가루로 만든 빵이나 라면 등 분식을 권장하는 캠페인이었죠.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빵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군것질거리가 그리 많지 않던 시절, 교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먹는 빵은 정말 꿀맛이었습니다. 덕분에 밀가루로 만든 국수나 라면들도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점심시간 전 선생님이 교실을 돌며 도시락 검사를 하던 풍경까지 아련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우리 꿈에 갇혀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 눈도 많은 버스 콩나물 교실 입시 지역과의 공부 평준화의 뺑뺑이 교련 시간 가자 시간 이것은 하나의 신의 이 당시 학교에 다녔던 이들이라면 눈을 감고서도 줄줄 읊을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한 국민교육 헌정.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모든 교과서의 첫 페이지를 장식했던 이 장문의 내용을 학생들은 뜻도 모르면서 밤새도록 쓰고 또 외워야 했는데요. 그만큼 학생들에게 반공과 이념 교육을 강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유신체제 하에서의 박정희 정부가 갖고 있는 교육정책의 핵심은 주체성 있는 교육을 지향하겠다라는 거였고, 그걸 구체하고자 했던 것이 하나가 국민교육 헌장을 일상화시켜야겠다. 두 번째는 국적 있는 교육을 내세웠고, 세 번째는 안보교육입니다. 국민교육 헌장을 일상화시키는 것은 국민교육 헌장을 암기하게 하고 그걸 시험 문제 출제하게 하면서 그걸 일상 속에서 그 주장을 연계시키려고 했던 것이고, 국적 있는 교육의 핵심은 국민윤리, 국사, 이것을 필수 과목화 시키는 것이죠. 대학에서 교양 필수 과목 시키고 대학 입시 과목에 넣게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국사를 사회과에서 독립시켰습니다. 그래서 국사 교육을 강화한 것이고요. 안보 교육의 핵심은 역시 반공 교육인 거고 교련 교육의 강화인 것이죠. 1969년부터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교정은 군대의 연병장처럼 변했습니다. 교련 수업이 시작된 겁니다. 남학생들은 M1 무기총을 들고 제식 훈련과 총검수를, 여학생들은 부상자의 응급처치법을 배웠습니다. 매주 2시간씩 교련 수업이 있는 날에는 아예 교련복을 입고 등교하기도 했죠. 도시나 지역별로 교련 실기대회의 시범학교로 선정되면 모든 학업을 멈추고 운동장에서 하루 종일 맹연습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국의 1460개 고등학교와 전문학교, 대학교 학생을 대표한 4만여 명의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중앙학도호국단 발단식이 거행됐습니다. 여의도 광장에 모인 이 청춘들은 군인이 아닌 학생들입니다. 전국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학생 자치기구로 설치됐던 학도호국단인데요. 이 학도호국단을 중심으로 학생들은 전시에 대비한 군사훈련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이 이 시대의 전부는 아닙니다. 교육 기회가 확대되고 실업교육이 강화되면서 누구나 공부한 만큼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었던 시기이기도 했죠. 배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배우는 학생들이 희망을 키워갔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사람스러운 태극기 앞에 매일 오후 국기 하강식 시간, 거리에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 가던 길 멈추고 가까운 국기를 향해 서서 가슴에 손을 얹던 모습. 모두가 당연하게 멈춰서던 이때의 약속들도 어느덧 추억 속 옛 이야기로 남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박정희 정부라고 하는 거는 군인이 세운 그런 정부라고 하는 부분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교육, 그
그 상당 부분에 또 해당되는 반공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학교나 교과서나 교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반공 또는 국민에 해당되는 국가에 해당되는 일정 부분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는 그런 교육들이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와중에서 같이 하나의 그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의 단결을 유도하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긴 했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조금 정부 쪽에 친정부 쪽인 정부를 좀 옹호하는 그런 부분의 교육 또는 교육이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의 하나의 수단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첫 단계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창 시절을 슬픔으로 물들인 비극적인 사건들도 잊히지 않습니다. 1963년 수학여행을 떠난 흥안국민학교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까지 150명이 탄 나룻배가 뒤집히고 말았는데요. 어린이를 포함해 49명이 생명을 잃었던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1970년에도) 수학여행 사고가 터집니다. 현충사를 다녀오던 경서중학교의 수학여행 버스가 열차와 충돌한 후 폭발했고, 화염에 휩싸인 버스 안에서 45명의 학생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울 경서중학생이 탄 버스와 열차의 처참한 충돌 사고가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원주에서 수학여행 학생들이 탄 열차가 충돌 희생자를 냈습니다. 연이은 참사의 충격. 이후 전국 학교에는 수학여행 금지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황금사자기쟁 달 제26회 전국 지구별 초청 고교야구전 대전이 서울 운동장에서 벌어졌습니다. 1970년대는 고교 야구의 전성시대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군산 상고와 부산고가 격돌했던 제26회 황금사자기배 전국 고교 야구대회는 고교 야구 사상 최고의 명승부로 기록됐는데요. 이 경기에서 우승한 신생팀 군산 상고는 역전의 명수라는 수식어를 얻게 됐고, 우승을 이끈 주역들은 이후 한국 야구의 스타로 활약하게 됩니다. 기적적인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고려대학과 연세대학의 올해 정기대항전입니다. 대학 간의 라이벌전도 화제를 모았습니다. 학교의 명예를 걸고 펼쳐지는 정기전은 시합 못지않게 응원전도 볼만해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축구 등 5종목에 걸쳐 자웅을 겨루었습니다. 젊음의 열기로 가득 차게 된 학교. 이때부터 우리의 교육은 교육 자체의 발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 성장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였고, 정치와 교육이 연계되어 움직이던 1960년대에서 70년대가 지나고 우리 사회에는 새로운 요구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민주화를 향한 열망이었죠. 국가 주도의 시대를 넘어 민주화의 시대로,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꿈꾸며 1980년대를 맞이합니다. 1980년대의 화두는 과외와의 전쟁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받는 수업 이외에 학원 수강이나 개인 과외 등을 모두 금지하고 엄중한 단속을 실시한 건데요.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몰래 과외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의미의 몰래바이트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비밀 과외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전화통화로 가르치는 전화과외, 자가용을 대동해 가르치는 드라이브 과외 등 다양한 불법 과외도 생겨났죠. 또 대학 입학의 문을 넓히고 졸업생의 수를 제한하는 졸업 정원제를 도입, 대학생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중고등학교에는 교복과 두발 자율화가 시행됩니다. 80여 년 전 등장했던 교복이 사라지고 단발머리, 까까머리로 대변되던 학생만의 헤어스타일도 개성에 따라, 취향에 따라 바뀌어갔습니다.
전국의 이제 남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유복을 입고 다녔는데 이것이 학생들한테는 일명 좀 이렇게 자유롭고 편하기도 했지만 학부모들에게는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이 되고 또 학생들 간의 그 브랜드 경쟁이라든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야기됐기 때문에 3년 뒤 1985년에 다시 보완 조치가 이제 취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 학교의 개성에 맞추어서 학교마다 차별화된 교복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1982년부터는 정부가 주도하는 대학 입학 학력고사가 시행됐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배운 교과 내용을 토대로 대학에서 학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험이었는데요. 그동안 밤잠을 줄여가며 오직 이 하루를 위해 열심히 공부해왔던 학생들. 시험날은 마치 인생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날인 듯 불안과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학력고사는 1993년 지금의 대학 수학능력 시험으로 대체됐습니다. 교복에서 수업 내용, 시험 제도까지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필요한 진짜 변화는 아직도 부족한 듯 보였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란 어떤 모습일까? 학교 현장에 필요한 진짜 교육을 찾기 위한 교사들의 고민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교조의 활동으로 이어집니다. 전교조는 진보적 이념을 담은 참교육 선언을 발표하고 다양한 활동을 이어갔는데요. 이 참교육 선언은 당시 교육계에 큰 논쟁과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교직 사회에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고 맙니다. 결국 1,500명에 이르는 교사들이 해직되는 사태까지 발생했죠. 당시 해직된 교사들은 장외에서 전교조 합법화 운동을 전개하며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되자 정부가 나서 각 학교 교사들을 찾아가 설득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리던 1999년 7월, 지난 10년 동안 이어온 투쟁의 결과는 전교조 합법화를 이루어냅니다. 그 80년대 들어서는 교사들은 참교육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진짜 교육이 뭐냐라고 하는 것의 요구를 통해서 민주적인 교육 또는 민족과 관련되어 있는 교육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아이들한테 제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는 의미에서 그 민주화에 대한 교사들의 모임들이 점차 확산이 되게 돼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의 전교조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전국 교사들의 협의회나 단체들 모임들이 그 당시에 활성화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게 됩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충돌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교사들은 안타깝게도 해직되거나 또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보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130여 년 전 조선 땅에 등장했던 신세계. 근대식 학교의 모습은 사회의 변화와 함께 진화하며 과거와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신세계가 되었습니다. 시대의 요구에 맞춰 새로운 교육 방식을 제안하고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키워주는 학교. 외국어나 과학, 영재교육 등 각각의 목적에 맞춰 전문적인 인재를 키워내는 학교로 변화한 것인데요. 이제 2015년 대한민국의 학교는 또 어떤 내일을 향해 변화하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너무나 그 경쟁 위주로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주변을 돌아보기가 좀 어려웠던 그런 발전 지향적인 상황에서 이 공동체 지향적인 상황으로 바꿔지면서 배려하고 나누고 누군가에 대해서 상호 존중하고 열린 대화를 강조하는 인성교육입니다. 이 행복교육과 인성교육이 잘 접목되면 더 이상 학벌 위주의 교육, 점수 위주의 교육 또는 입시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능력 중심 사회를 구축함으로 해서 누구나 자기의 꿈과 끼를 잘 발현시켜서 자기의 능력을 사회 발전과 개인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고 하는 능력 중심 사회 구축이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험과 성적의 부담에서 벗어나 이유 있는 쉼표, 뜻깊은 6개월을 보내는 학교가 있습니다. 지난해 시범 도입된 자유학기제를 체험했던 인천의 영종중학교입니다. 끼와 재능을 키우는 행복한 학교. 그렇게 하면 돼. 1학년과 2학년의 2학기에 실시되는 자유학기제. 이 기간 동안에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 시험은 치르지 않습니다. 또 자유학기 시기의 성적은 고교 입시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시험의 부담이 사라진 6개월 동안 아이들은 진로 탐색과 동아리 활동 등 자신의 적성에 맞춰 스스로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활동하는 건데요. 덕분에 다양한 체험 학습과 실습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의 손길도 바빠졌습니다. 김인구 부장님은 그날 축구 시합했어요. 학생들이 처음에는 뭐 자유학기제가 뭐지? 이런 반응에서 그리고 뭐 해봐야 뭐 별로 똑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1년, 2년 시행을 해보니까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수업을 듣고 그리고 여러 자기의 진로를 더 많이 알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확실히 더 발전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미래 학교라고 하면 교사의 그 강의 위주의 그런 지식 전달이 아니라 학생들의 어떤 사고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안내자의 역할을 학교가 해야 한다고 그렇게 확신이 드는 어떤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교사의 어떤 주도적인 수업이나 지도만으로는 모든 것이 잘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참여하고 또는 때에 따라서는 학부모도 참여하는 함께하는 그러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게 뭔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나 자신을 스스로 탐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아이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자유학기제를 체험한 영종중학교에서 아이들의 꿈과 끼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활기로 희망을 쏘는 또 다른 학교가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위치한 경산고등학교. 최근 이 학교에서는 꿈과 끼 탐색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기 동안 진행되는 진로 탐색 과정인데요. 이 기간이 되면 학교는 시끌벅적해집니다.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조직해 운영하는 동아리 활동은 다양한 체험 활동들로 채워져 매일의 학교 생활이 즐겁습니다. 요리 실습의 한창인 이 동아리는 나트륨이나 카페인이 적은 건강 요리 만드는 법,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법 등을 공유합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적절한 대처법을 배우면서 소방관이나 응급구조대의 꿈을 키워볼 수도 있죠. 로봇반에서 주어진 오늘의 과제는 장애물을 통과할 수 있는 로봇 만들기. 쉽지는 않겠는데요. 프리라인이라는 이름의 미술 동아리에서는 나만의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꿈과 끼 탐색 주간 동안에는 여러 동아리 활동을 통해 다양한 직업과 관련한 체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교실은 더 활기차고 아이들은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저는 제품 연구 개발자가 고용인데요.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미리 공부해보고 체험해보면서 어떤 그 직업인지 어떤 학과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탐구해보고 저희 학생들끼리 자체적으로 동아리를 또 만들 수 있다 보니까 더 많은 기회가 생겨서 학생들이 진로에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아리 활동하기 전에는 꿈이 없었는데 하고 나니까 조리사라는 꿈을 가지게 됐고 가지고 나서 학원을 다녀서
뭐 기능사 자격증을 따게 됐고 뭐 그렇게. 각 학급별로 자신의 꿈과 진로에 대한 계획을 정리해와 서로 발표하는 시간도 갖는데요.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꿈을 말하기가 쑥스럽지만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학생부에 꼭 합격해서 학생부 활동도 꼭 해보고 싶고요. 만약 그 기회가 닿는다면 정교회 활동도 한번 해보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이렇게 꿈찾기 활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꿈을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또 자신의 꿈을 친구들 앞에서 함께 말해보면서 자신의 꿈을 좀 더 당당하게 앞에서 내비칠 수 있고 또 굳건히 자기 꿈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들의 꿈은 명확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도 제법 구체적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앞으로도 계속 변할 수 있지만 나를 알고 나를 설계하자는 모토로 노력한다면 비전은 현실로 다가오지 않을까요? 우리의 교육은 지난 100여 년의 시간 동안 끊임없이 변화해 왔습니다. 교육의 변화는 분명 우리가 세계 최빈국에서 지구촌 중심 국가로 성장하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교육은 다사다난했던 시대의 변화 속에 연이어 단절되어 왔습니다. 근대식 학교의 시작에서부터 130여 년이 흐른 지금, 그동안 학교는 많이도 성장해 왔습니다. 행복학교 박람회 현장에서 만난 학생들이 바라는 학교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학교 폭력이 없는 학교, 집에 있어도 가고 싶은 학교,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는 학교, 성적보다는 인성을 키워주는 학교, 급식이 맛있는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과 잘 소통할 수 있는 학교, 웃으면서 등교할 수 있는 학교, 졸업하고 싶지 않은 학교, 꿈과 길을 키워주는 학교입니다. 앞으로의 100년을 좌우할 대한민국 교육의 진정한 100년 대계, 이 중대한 계획을 시작할 그 씨앗은 이제 우리의 손에 담겨졌습니다. 그 가슴 말 그대로 신세계 새로운 시대가 막 열렸네. 조용한 아침엔 나라 이제 때가 온 것 같아. 시대의 부름을 받아 무지의 문을 닫아. 배고픔보다 더 심각한 못 배운 사람들이 못 깨운 미래의 희망과 다음 세대의 꿈을. 하지만 이런 뭐해 신성한 배움터에 총칼이들이 닥쳐. 우리 민족의 교육이 창살에 갇혀. 학교를 지배한 제국주의 그들이 뽑으려는 우리 뿌리.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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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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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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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독립 만세 만세 만세. 이것은 하나의 시대 우리 학교 오래된 학교 자랑스러운 학교 민주화의 열망 속에 근대 교육 100년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새날이 열렸네.